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함께하는 거, 이건 우리 모두의 가장 큰 바람 아닐까요? 특히 요즘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에도 더 많은 고민과 또 애정을 담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맛있다를 넘어서 이 음식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고민들인데요. 네, 바로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께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미국의 유명한 의료 전문가 에벌린 히긴스 박사님이 장소를 위해 꼭 피해야 할 음식 7가지와 도움이 되는 음식을 발표를 해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정말 인상 깊었던 건 단순히 음식 종류만 보지 않고 어떻게 키우고 보관했는지가 우리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의외의 음식들과 반대로 우리를 건강하고 활력 넘치게 만들어줄 귀한 식재료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네, 히긴스 박사님이 꼽은 최악의 음식들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우리 식탁에 오르지만 그 안에 숨겨진 위험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첫 번째로 통조림 토마토입니다. 에이, 토마토는 몸에 좋은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셨죠? 맞습니다. 이 신선한 토마토는 정말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통조림 토마토는 조금 달라요. 깡통 내부 코팅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 A가 산성인 토마토와 만나서 우리 몸으로 스며들 위험이 큽니다. 이 BPA는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켜서 여성분들에게 특히 민감한 이 생식 기능 장애나 심장병, 또 당뇨병 같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가공식품에 대한 이런 우려를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존되었는지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신선한 토마토나 안전하게 유리병에 담긴 토마토 소스를 선택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레인지용 팝콘인데요.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전자레인지용 팝콘, 하지만 이 팝콘 봉지 속에 잠재된 그 무시무시한 위험이 있습니다. 봉투 내부의 화학물질이 뜨거운 열을 만나면서 이 과불화 옥탄산 같은 이 유해 물질이 방출될 수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 물질이 불임은 물론 췌장암이나 남성 생식기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쉽게 찾는 가공된 편의식품들이 이런 숨겨진 위험을 안고 있을 때가 참 많죠. 저희 남편도 유학생활을 하면서 이 전자레인지용 팝콘을 참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 위험성을 알고 나서부터는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이 대안으로는 직접 이 에어파퍼를 이용을 하거나 일반 옥수수 알갱이를 냄비에 튀겨 먹는 게 좋지만 사실 매번 이렇게 하기 쉽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 특이하게도 감자입니다. 이 감자, 참 흔하게 먹는 식재료인데 여기 위험이 있다니까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 감자는 뿌리식물의 특성상 이 흙 속의 농약을 뿌리로 직접 흡수를 합니다. 겉껍질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거나 벗겨낸다고 해도 이 농약과 화학 비료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를 하는데요. 우리가 자주 걱정하는 GMO 성분처럼 이렇게 뿌리 채소의 재배 방식은 더욱 신중하게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질병과 싸우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하겠죠. 네, 이것에 대안으로는 가급적 유기농 감자를 선택을 하고 그렇지 못했다면 껍질을 벗겨서 조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네 번째는 양식 연어입니다. 네, 슈퍼푸드로 잘 알려져 있는 연어. 하지만 이 모든 연어가 똑같이 건강에 좋은 건 아닙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자연산 연어와 달리 저렴하게 대량으로 길러지는 일부 양식 연어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사료로 사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료는 연어의 건강뿐만 아니라 결국 연어를 섭취하는 우리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염증 반응을 높일 수도 있고요. 네, 대안으로는 사육 방식이 투명하게 공개된 지속 가능한 양식 연어를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이버 같은 곳에 무항생제 또는 자연산 연어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건강한 제품을 드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과입니다. 옛말에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사과 역시 훌륭한 과일이지만 다른 과일에 비해 재배 과정에서 정말 많은 농약이 사용될 수 있어요. 특히 껍질째 먹는 경우가 많아서 이 농약 잔류물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유기농 사과를 선택하시고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농약을 씻어내는 전용 세척제를 사용을 하거나 껍질을 벗겨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6번째는 우유인데요. 제가 유제품 섭취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유제품은 아직도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은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성장 촉진제를 마친 젖소에서 생산된 우유에는 IGF-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같은 호르몬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게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성 건강에 관심 많으신 4050 여성분들이라면 귀 기울여 들으실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유기농 우유나 성장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목초 우유를 선택을 하고 이마저도 걱정이 되신다면 아몬드 우유나 두유 같은 다른 식물성 우유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소고기인데요. 소고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이 소가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에 따라 그 영양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곡물, 특히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소는 풀을 먹고 자란 소에 비해서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현저히 낮고 반대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암 치료 중이시거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이 염증 유발식품에 민감하신 것처럼 소고기 선택에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풀을 먹고 자란 소고기는 건강한 지방산 조성을 가지고 있고 더욱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생산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몸에 훨씬 이롭죠. 네, 위에 연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활력을 더해줄 음식들은 무엇일까요? 네, 히긴스 박사님은 다음과 같은 식품들을 장수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꼽았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몬드. 네, 비타민 E, 불포화 지방산,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과 두뇌 활동에 아주 좋습니다. 하루에 소량씩 꾸준히 드시면 몸 안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막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딱이죠. 네, 두 번째는 체리. 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염증 완화, 숙면 유도, 그리고 활성산소 제거에도 탁월합니다. 지친 하루 끝에 체리 한 줌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 네, 비타민C, K, 그리고 식이섬유는 물론 이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물질까지 함유하고 있는 슈퍼푸드입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와 독소 배출에 큰 도움이 되니까 식탁에 꼭 올려보세요. 네, 올리브유와 볶아서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번째는 마늘. 네, 알리신 성분이 혈액순환의 개선,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또 강력한 항균 및 항암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마늘은 그야말로 보약 같은 존재입니다. 다섯 번째, 바나나. 칼륨이 풍부해서 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 건강에 바나나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친구입니다. 네, 위에 소개해드린 음식들 외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들을 적극적으로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차전자피, 사과, 콩류, 오트밀 같은 이런 식품들은 장내 유익균의 훌륭한 먹이가 되어서 건강한 장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저처럼 장 건강을 위해 밀가루, 유제품, 설탕 섭취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분들에게 식이섬유는 정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네, 선택이 곧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고들 하죠. 결론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잘 먹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통조림이나 가공식품, 그리고 사육 방식이나 이런 재배 방식이 불분명한 식품들은 가급적 피하고 자연에서 얻은 신선하고 깨끗한 재료들을 통해서 우리 몸을 채워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한 정보를 습득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함으로써 이렇게 더욱 활력 넘치는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튼튼한 미래를 만드니까요. 네, 오늘부터 식단 조금 더 현명하게 신경 써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번에는 더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